성냥갑을 쥔 내 손이 떨린다. 어둠 속 내가 뿌린 기름 냄새. 40년의 시간이 쌓인 이 사진관. 주머니 속 휴대폰이 또 진동한다. 아들이다. 받을 수 없다. 1시간 전 연희를 요양원에 내려주며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성냥을 뽑는다. 이것만 그으면 모든 게 끝난다. 머릿속에 지훈의 얼굴이 스쳐간다. 그리고 연희의 목소리. 당신이 가져간 내 아이. 돌려줘요. 쉿. 주황빛 불꽃이 내 얼굴을 비춘다. 용서해줘. 손을 뻗는다. 불꽃이 닿기 직전 이 남자는 왜 모든 것을 태우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이 자리까지 몰아넣은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족, 사랑, 그리고 아이의 운명까지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세요. 그날로부터 모든 비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냥불 하나의 무게. 사연 듣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꽃집을 연 지 20년이 넘었지만 나는 여전히 꽃향기를 제대로 맡지 못한다. 손님들은 장미의 달콤함에, 백합의 그윽함에 감탄하지만 내 코엔 그저 마른 제 냄새만 가득할 뿐이다. 40년 전 내가 버린 그 사람의 눈물에 섞인 연기 냄새. 그게 내 후각을 영원히 마비시켜 버렸는지도 모른다. 매일 오후 4시 나는 배달을 핑계로 골목 끝을 향해 걷는다. 사실 배달할 꽃 따윈 없다. 그저 그 낡은 간판이 보고 싶을 뿐이다. 추억 사진관.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 그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서 시간을 현상하고 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쇼윈도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주름 가득한 이 얼굴이 40년 전 그날의 비겁했던 청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젊은 시절 나는 촉망받는 사진작가였다. 카메라를 들면 세상이 달리 보였다. 그리고 그 렌즈 너머에서 연희를 만났다. 그녀는 작은 다방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가씨였고 내 카메라는 그녀를 담을 때마다 떨렸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유명해지면 당신을 빛나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지만 가문의 압력 앞에서 나는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었다. 명문가의 자제가 다방 여자와 결혼할 순 없다는 그 진부하고 비겁한 이유로 그녀의 손을 놓아버렸다. 골목 귀퉁이에서 사진관을 바라보는 내 발밑엔 늘 같은 낙엽이 쌓여 있는 것 같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골목에서 나만 혼자 늙어가고 있다. 쇼윈도에 걸린 흑백 사진들 사이로 가끔 그녀의 희끗한 머리가 지나간다. 한때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는 이제 백발이 되었고 곧게 뻗었던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내 탓이다. 모두 내 탓이다. 오늘도 나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훔쳐본다. 그녀는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다. 가끔 그녀의 눈빛이 흐려지는 게 보인다. 치매 기운이 도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다. 가슴이 철렁한다. 그녀마저 나를 잊어버린다면 내 죄는 어디에 남는 걸까? 사진관 문손잡이에 손을 댔다가 나는 또다시 비겁하게 돌아선다. 들어갈 용기도 사과할 자격도 없는 늙은이. 그게 나다. 꽃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한다. 그때 내가 손을 놓지 않았다면 지금 우린 어떤 꽃을 피웠을까? 하지만 이미 시든 꽃은 다시 피지 않는다. 나는 그저 향기 없는 꽃들 사이에서 마른 제 냄새를 맡으며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다. 비명 소리가 들렸다. 꽃집 문을 닫으려던 손이 멈췄다. 골목 끝 사진관 쪽에서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연희다.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67의 노인이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사진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수라장이었다. 앨범들이 찢겨 나뒹굴고 액자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연희가 서 있었다. 맨발이었다. 발밑으론 깨진 유리 조각들. 그녀의 발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모르는 듯 무언가를 짓밟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보였다.
선거 포스터였다. 지훈의 얼굴이 인쇄된 그 번지르르한 포스터. 연희는 그 위를 미친 듯이 발로 밟고 또 밟았다. 입에선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연희 씨. 내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가 돌아봤다. 그 눈빛.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눈엔 증오와 슬픔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고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가락이 나를 가리켰다. 이놈이.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를 뺏어갔어.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를. 아니,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지우는 내 아들이다. 내가 키운 아들이다. 하지만 연희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 눈빛엔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처절한 상실이 담겨 있었다. 무슨 소리를.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구석으로 가더니 낡은 서랍을 열었다. 손이 떨려 서랍 안을 뒤적거렸다. 그리고 꺼낸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연희의 모습이었다. 이 아이. 당신네 집안이 데려갔어. 40년 전. 나한텐 죽었다고 했어. 사진이 내 손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40년 전 부모님이 데려온 아기. 친척 집 아이라고 했다. 사정이 있어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 나는 묻지 않았다. 묻고 싶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아기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게 연희와 완전히 결별하는 조건이었으니까. 무릎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훈이. 내 아들 지훈이. 사실은 연희의 아들이었다. 내가 버린 여자의 아들을. 내가 40년 동안 키워온 것이다. 이게 무슨 잔인한 농담인가. 몰랐어. 나는 정말 몰랐어. 연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우며 중얼거렸다. 아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지훈이 태어났을 때 가졌던 진짜 이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아니, 뭐라고 말해야 하지? 내 엄마를 찾았다고. 내가 사실은 내 죄의 산물이라고. 전화기 화면에 지훈의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내가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이었다. 아버지, 어디세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뭔가 알고 있다는 투였다. 나는 깨진 유리창 밖을 봤다. 저 멀리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지훈의 차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었다. 지훈이 사진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다. 오늘도 어디선가 연설을 하고 온 모양이었다. 번듯한 수트, 반짝이는 구두,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모든 게 성공한 정치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다. 아니, 분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 그것은 공포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연희를 내려다봤다. 마치 장애물을 보듯 제거해야 할 쓰레기를 보듯. 그 시선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내가 키운 아이란 말인가? 아버지. 그가 나를 봤다. 목소리는 낮고 통제되어 있었다. 화를 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여자 처리하세요. 처리. 그 단어가 내 귓속에서 울렸다. 사람을 두고 처리라니. 지우는 계속 말했다. 연희가 자신의 선거 사무소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 자기 아들을 찾는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다는 것.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제 출생에 대해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정신병자 취급받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누군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라도 하면.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봤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안에 사는 유권자들. 지훈에게 표를 던질 혹은 던지지 않을 사람들. 이번 선거 제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지훈아, 그 사람 말이 사실일 수도.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나는 그 순간 40년 전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연희를 버리던 날, 가문의 압력에 굴복하던 날, 비겁하게 돌아서던 그날의 내 눈빛. 똑같았다. 지훈의 눈에도 같은 비겁함이, 같은 두려움이, 같은 이기심이 들어있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제 앞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정신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기 원장이 제 후원자입니다. 조용히 입원시킬 수 있어요. 강제 입원 서류도 준비돼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저었다.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이 여자 앞에 무릎 꿇고 엄마라고 부르길 바라세요? 그래서 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다. 나는 그저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연희를 보호하고 싶다. 하지만 지훈도 지키고 싶다. 둘 다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이번엔 애원하듯.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 그 다음엔 장관도 노릴 수 있어요. 이 한 번만 넘기면 됩니다. 제발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지훈 자신도 모를 것이다. 야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눈물. 구석에서 연희가 중얼거렸다. 내 아기. 내 아기 어딨어? 지훈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지훈의 팔을 붙잡았다. 그가 나를 밀쳤다. 힘이 샜다. 나는 비틀거렸다. 아버지는 선택하세요. 이 여자인지 저인지. 지훈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선택하라고? 어떻게 선택하란 말인가? 40년 전에도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옥에 있는 것 아닌가? 연희가 내 옆으로 기어왔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손을 만졌다. 미안해요. 당신 아들.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치매 기운이 잠시 가신 모양이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내가 낳은 아이.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밤이 깊어갔다. 연희를 부축해 내 차에 태웠다. 그녀는 순한 아이처럼 따라왔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다. 어쩌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렸다. 목적지는 시외가게 요양원이었다. 먼 친척이 운영하는 곳으로 내가 모든 비용을 대기로 했다. 전화 한 통이면 비밀은 지켜질 것이다. 연희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지훈의 비밀도 함께 묻힐 것이다. 차 안은 고요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저 엔진 소리와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 들렸다. 가끔 가로등 불빛이 연희의 얼굴을 스쳤다. 주름진 그 얼굴에서 나는 40년 전 그 아름답던 25살 여자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 성준 씨. 그녀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또렷한 목소리였다. 놀라서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나를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알아요. 당신이 날 어디론가 보내려는 거.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젠 기억도 잘 안 나니까. 요양원 앞에 차를 세웠다. 연희를 부축해 현관까지 갔다. 직원이 나와 그녀를 맞았다. 연희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나를 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칠었다. 한때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손.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연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그녀가 사라졌다. 영원히. 차를 돌려 도심으로 향했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골목은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좋다. 꽃집에 들러 기름통을 가져왔다. 난방용 기름이었다. 충분한 양이었다. 그것을 트렁크에 싣고 사진관으로 향했다. 골목에 들어서자 가로등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사진관 간판은 불이 꺼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낯익은 냄새. 현상액과 종이와 먼지의 냄새.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 공간. 나는 기름통을 열어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다. 앨범 위에, 사진들 위에, 낡은 가구들 위에. 기름이 번져나갔다. 촉촉하게 모든 것을 적셨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나.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 언제 찍었던 건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 사진을 떼어 내려다봤다. 저 청년은 무엇을 꿈꿨을까? 저 청년은 행복했을까? 알 수 없었다. 사진을 기름 위에 던졌다.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40년 동안 담배를 피우며 수없이 그었던 성냥. 하지만 오늘만큼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이 작은 막대 하나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6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전원을 껐다. 지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들으면 흔들린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흔들렸다. 성냥 하나를 뽑았다. 용서해줘, 연희야. 성냥을 그었다. 쉬타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피어올랐다. 주황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아름다운 빛이었다. 모든 것을 정화하는 빛. 용서해줘, 지훈아. 손을 뻗었다. 불꽃이 기름에 닿았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푸른 빛이 섞인 붉은 화염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뜨거웠다. 연기가 코를 찔렀다. 기침이 나왔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니, 걸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불길을 바라봤다. 사진들이 타들어갔다. 앨범들이 재가 되어 흩날렸다. 40년의 시간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처음부터 나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이것이 내가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을. 연희도 지킨다. 지훈도 지킨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빚을 갚는다. 불길이 천장에 닿았다. 열기가 피부를 태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진다. 아니, 내가 멀어지는 건가? 모든 게 흐릿해진다. 연기 속에서, 불길 속에서 나는 천천히 가라앉는다. 이상하게 춥다. 이렇게 뜨거운데 왜 춥지? 손끝이 저려온다. 발끝도. 온몸이 무겁다.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불티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린다.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 지훈인가? 아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이렇게 부드럽지 않다. 연희인가? 그녀도 아니다. 그럼 누구지? 아, 알겠다. 아무도 아니다. 그저 내 머릿속 환청일 뿐이다. 눈을 감는다. 이제 정말 끝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신문 일면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동네 사진관 화재, 주인 숨진 채 발견. 경찰은 노후된 전기 배선에서 발생한 누전 화재로 결론 내렸다. 사진관 주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도 없고 의심스러운 정황도 없다. 그저 불운한 사고. 언론은 이틀 만에 잊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지훈이 상주로 앉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문상객들은 그를 위로했다.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하다고, 그저 감사하다고만 되풀이했다. 조문객이 떠난 후 지우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언제 찍었는지 모를 오래된 사진. 지우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선거가 있었다. 지우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개표 방송이 나가던 밤 선거사무소는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이 그를 들어올렸다. 축하한다고,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장관도 노려볼 만하다고. 지우는 웃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당선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가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이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지훈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마이너스. 시외곽 요양원에서 연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봤다.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봄이었다. 그녀는 간호사가 건넨 신문을 펼쳤다.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종이를 넘기는 손길만 보였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작은 부고 기사였다. 한성준 67별세. 그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아는 분이세요?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신문을 덮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왜 우는지 그녀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슬펐다. 이유 없이 슬펐다. 마이너스. 3개월이 지났다. 지우는 국회의사당 복도를 걸었다. 명찰을 단 가슴이 뿌듯했다. 국회의원 한지훈. 꿈꿔왔던 자리. 싸워서 얻은 자리.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그는 미소로 화답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법안, 보고서, 민원. 바쁜 일상이 그를 기다렸다. 지우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득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타다 남은 사진. 화재 현장에서 몰래 주워온 것이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다. 아버지와 그 여자. 지우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다. 불을 붙였다. 사진 가장자리가 타들어갔다. 두 사람의 얼굴이 재가 되어 흩어졌다. 마지막 증거가 사라졌다. 재떨이에 남은 재를 쓸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손을 털었다.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번엔 글자가 보였다.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마이너스. TV 뉴스가 흘러나온다. 한지훈 의원 청년 일자리 법안 발의. 화면 속 지우는 당당하고 빛났다. 정의를 외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밝은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영광이 어떤 침묵 위에 세워졌는지, 어떤 잿더미 위에 서 있는지. 골목 끝 사진관이 있던 자리엔 이제 주차장이 들어섰다.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봄바람이 불어왔다. 꽃향기를 실어왔다. 하지만 그 향기를 맡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잿더미 위에 세워진 영광. 침묵 속에 묻힌 진실. 성준은 선택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만약 당신이 성준이라면 아들을 위해 진실을 묻고 침묵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